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있어서 한 주를 쉬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5년 외교라는 게 있기는 있었나 5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그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미사일 요격 체계, 사드 요격 체계 추가 배치,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라고 하죠. 미사일 디펜스, 또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산불, 그러니까 사드 요격 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거,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는 거, 미국의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산불을 지키라고 우리 외교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한이라는 것도 지키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산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산불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거는 경북 송주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의 정상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화 제한이라고 해서 이란입니다. 산불 이란을 우리 정부가 입에 올린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고 국민에게 이제 숨긴 게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드가 들어온 게 언젠데 아직도 기지에 들어와야 할 물자가 대모대로 인해서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모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한 약속을 지키려고 뒤에서 조종하거나 방조하거나 모른 척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드를 다 이제 해놓고 거기 물자가 들어오지 않고 군인들도 아직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으니까 이란 이제 정상화 안 오는 거죠. 이를 하는 짓들로 봐서는 이제 대통령부터 그 밑에 놈들이 줄줄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우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그럴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불 약속이 경제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보복이 들어오면은 그럼 군대를 줄여라 이러면 훈련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군대도 줄이고 훈련도 안 할 건가요? 경제보복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겁니까? 철학도 없는 그런 골빈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잘못이 되면 잘못이지만 중국에 가서 대통령이 혼자 밥 먹고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혼자 밥을 먹습니까? 또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 정의용 씨죠. 그 당시 강경원가 감히 상대국 대통령을 그쪽에 그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을 팔로 이렇게 툭툭 치고 그래도 항의도 한 번 못하고 또 그 당시 수행했던 기자가 중국의 경찰 공안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을 하는 그런 등신 같은 짓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간 조선 사신들도 이런 대접은 안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남북 문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이끌어내려면 이런 저자세에 비굴한 모습이 아니고 당당한 독립국의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그 와이프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만 손해봅니까?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보복하면 죽어나는 게 우리만은 아닙니다. 중국도 못 견딜 분야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시진핑이가 세세만 년 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관둘 텐데 시진핑의 관두고 난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내년 말 2023년 말 집권 10년이 되고 그 10년이 넘어서 제한이 없는 황제 집권을 꾀하고 있습니다만 독재가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독재가 영원히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발사된 소백산이나 히말라야 꼭대기에 설치한 그런 지구의 땅에 설치한 망원경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 궤도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입니다. 이게 이 허블 망원경으로는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 광년 거리.
10억 광년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마 시간으로 착각하시기 좀 쉬운데 10억 광년, 빛이 10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 그게 10억 광년의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1초에 똑딱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즉 30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를 가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10억 년을 간 거리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게 허블 망원경입니다. 똑딱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억 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별을 관측을 하는 게 허블 망원경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130억 광년 거리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작년 성탄절에 발사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망원경으로는 13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보는 것 봅니다. 그 망원경으로 실제로 130억 년 떨어진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별을 보는데 그 별의 모습은 실제로는 130억 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30억 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워낙 거리가 머니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가 120억 년입니다. 이 제임스 망원경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우주의 끝을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약 2조 개가 넘는 은하가 있습니다. 2조 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또 명왕성 이렇게 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있는 곳이 지가 태양계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 수천만 개, 수백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은하입니다. 이 은하가 무려 2조 개가 넘게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득한 먼 곳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별에나 있음직한 흙과 바위 이런 게 폭발한다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다는 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동네 뒷산 유머도 아니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생겨나는 별들은 흙과 바위가 아닌 공기, 즉 가스로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30억 년 전의 별을 지가 지금 새로 발사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억 년 우주가 생긴 때입니다. 130억 년이면은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일본이 지위를 식민지로 40년 거느렸죠. 발전적 관계를 맺은 경우가 찾기 힘듭니다. 그중 한 예가 포스코입니다.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쇠가 없이는 아무 산업도 있을 수가 없죠. 이 제철소를 짓는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가 반대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겁이 나서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원료인 철광석도 없고 또 유연탄, 쇠를 만드는 연료, 유연탄도 없고 기술도 없는 한국이 제철소를 한다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일본이 주는 3억 6천만 불의 청구권 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돈은 농업과 수산업에 쓰이도록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1963년에 지가 일본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 식민지에 대한 보상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을 때 그 중에 농업과 수산업에 쓰도록 약정돼 있는 그 돈을 일본이 돈을 줄 때는 자기 나라 산업을 위협하는 공장을 만들거나 그런 투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쓰일지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이 농업과 수산업에 쓰이도록 약정돼 있는 자금을 제철소를 지금 포항제철을 짓도록 용도를 바꾸고 전환하고 신일본 제철을 그 당시 세계에서 넘버원 제일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일본 제철을 설득해서
한국의 포스코를 짓도록 설득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일본의 보수의 원로 마사히로라는 사람입니다. 마사히로. 한국을 공산주의와 싸우는 방파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전투기나 대포, 선박 등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한국 좌파는 전범의 도움을 받았다. 전범 딱지를 심지어 학생들이 쓰는 일본제 연필에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2번이나 적극적으로 움직인 나라입니다. 6.25가 그렇고 1970년 일본과 수교하면서 일본의 주울레 4원칙, 그 당시 주울레 수상 4원칙을 통보할 때 그랬습니다. 주울레 4원칙이라는 게 뭐냐? 한국과 협력하는 일본 기업과는 중국이 거래를 끊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요다, 미쓰비시가 그 당시 중국이 일본과 수교할 1970년 당시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기업이 바로 포스코 건설에 협력한 신일본 제철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그 줄기찬 반일 운동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죽창가로 대표되는 반일 운동은 본질적으로 일본 하나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고리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건드려서 한미일 삼각관계의 어깃장을 놓자는 전략입니다. 반일의 숨은 본뜻은 반미, 친중, 친북입니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반일로 했을 뿐입니다. 역대 총리 64명 중 암살된 6번째 총리가 이번에 죽은 아베입니다. 첫 번째 암살은 일본의 초대 총리도 지냈고 조선 땅에 설치한 통감부 초대 통감을 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죠. 이등방문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에서 이제 암살당했죠. 그 초대 총리입니다. 일본에. 그 후로 4명이 더 암살당했고 6번째 이번에 전 총리지만 아베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된 아베는 극우 보수 소리를 들으며 문재인의 얕은 수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일본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일본인들이 반한 감정을 갖도록 술을 썼는데 여기에 강골 아베가 말려들어서 곱빼기로 반응을 한 겁니다. 말려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스오카, 나카소네 같은 일본 보수의 원로들은 넓은 시야로 한일 관계를 만들고 관리했습니다. 문재인이 죽창가를 드높이 외칠 때 만약 일본의 아베 같은 강골이 아닌 나카소네나 야스히로 같은 합리적인 인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문재인은 죽창가가 아닌 경비정이나 군함을 동원해서라도 일본과의 충돌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죽창가에 발끈한 아베가 오히려 고맙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9월에 그 아베의 국장을 치르는데 아무튼 그 아베 총리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이 무너뜨린 성을 다시 쌓아야 하는 난제를 안았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반대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무너뜨리려고 선동을 할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일을 외치던 무리는 자신들을 포함해 자자손손 영원히 일본 땅을 밟지도 들리지도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용기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가 이제 러시아의 침공에 고전하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열렬히 응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력으로 국경을 넘어서서 남의 나라 땅을 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식민지 시대 제국들이 했던 짓으로 특히 동북아에서 이런 상황이 또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북한을 수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지역을 당장은 잃더라도 앞으로 50년, 70년이 넘도록 잃어버린 땅 회복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서 들여다 쓴다는 건 깨몽으로 분명히 났습니다. 독일과 유럽 여러 나라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가올 겨울이 더 큰 일입니다. 약속이고 협력이고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리는 것이 그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제가 언젠가 러시아 국민성의 바탕이 야만 또는 야만성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집단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특질, 그게 국민성인데 러시아의 국민성은 야만 또는 야만성입니다. 러시아 국내는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 건지 전장에서 죽은 군인이 매일 이미 14,000명을 넘어서서 계속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하루에 100명가량의 미군의 목숨을 베트남에서 잃고 있을 때 미국의 반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15,000명을 넘어서서 계속 하루에 150명이 죽고 있는데도 러시아는 자기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제도적 민주주의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곳이 대표적으로 지금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입니다. 그 나라에 지금의 저 같은 의식을 갖고 태어나 살고 있지 않은 것이 행운이라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의식을 갖고 그런 나라에 지금 태어났다면 과연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